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135회 올해 2월 달에 우리 산업기회설비기술사 기출문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13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산업기회설비기술사 2024년에는 30명대가 이제 응시했는데 응시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50명 미만인데 여기서 13명이 합격했다면 상당히 1차 합격률이 이번에 높게 나온 거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지 한번 찾아보고 2026년에 또 135회에 나왔던 이 기출 문제들이 영향이 좀 있더라고요. 출제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유사 문제들이 계속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를 보실게요. 1교시를 보면은 1교시 뉴턴의 운동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에 대해 설명하셔서 이 문제는 123교회 3교시 1교시에 한번 예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좀 됐던 문제고 2번 같은 거는 132교시에 3교시에 출제가 서술형으로 됐었습니다. 요 기준은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개인마다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부분에 따라 좀 편차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압축 방법에 따른 공학기 형식을 분류하시오. 저는 세모로 제가 막 시험 봤으면 충분히 쓰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세 번째, 제조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 중 금속 소재를 강화하는 공정교실 6가지만 설명하시오. 최근에 이제 산업기계협의수사가 예전에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유체 쪽에서 포지션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직접 기계 가공이나 뭐 제조 쪽에 있는 설비들도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거고요. 어, 129 1교시에 유사 문제가 많이 출제돼서 주조, 단조, 인발, 압축 등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똑같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그거를 감안해 쓰신다면은 소송 전공에 내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좀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 문제는 체크밸브에서 발생한 디스크 채터링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114회에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 풍차의 종류를 축방형에 따라 분류하고 풍차 계획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교시 문제치고는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풍차, 풍력 발전, 그거 비슷한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123회 1교시, 114회, 114회, 111회 1교시, 111회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는 풍차가 아니고 이때는 이제 풍력 발전이죠. 그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을 걸 보면 풍차로 이제 좀 더 방앗간에는 그런 풍차가 아니고 이거는 이제 풍차를 돌려서 똑같이 전기를 생산하는 건데 풍력 발전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완벽하게 쓰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산업환경 기술비 현장 품질 관리에서 일반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셔. 이거는 이제 신규로 출제가 되었는데 신규로 출제되었지만 우리가 답을 쓴다면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그래도 여러분 상식선에서 좀 적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산업환경 기술비 현장 품질 관리에서 일반 검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기계설비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것 같고. 일곱 번째, 발전소에서 기기와 관 설치 후 설비 손상을 방지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 운전을 위한 세 가지 세정 절차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이런 건설 기계 기술사에는 좀 이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산업기계설비기술에는 신규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업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아마 이 플란트 배관, 뭐 수처리 시설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완벽하진 못하지만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넘어가면 여덟 번째 금속 열처식 어닐링. 어닐링은 우리가 응력 제거라고 알고 있는데 갑자기 또 세 가지에 대해 설명하셔서 이것도 좀 완벽하게 쓰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130의 3교시의 열처리에 대해서 네 가지 쓰시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열처리 문제는 또 앞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풍차 있죠? 이것도 풍차, 아니, 풍력 발전 이런 것도 계속해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열간압연과 냉간압의 차이점이 장단점을 설명하세요. 이거 이제 우리가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의 어떤 비슷한 답안이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재결정 온도 이하 이하에서 뭐 가공한다 그런 것들 아마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 신규로 출제가 됐죠. 그다음에 유사 문제로는 아파율이라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아파율이라는 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0번은 마르사이트는 템퍼링 후 연성이 커지는 기세 성질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템퍼링 전 후 미세 구성자들의 존재 상과 상해 배열에 대해 설명하셔. 이거는 신규로 출제가 됐었고 쓰기가 좀 쉽지 않았죠. 릴리프 밸브와 가마 밸브에 대해 설명하셔. 이거는 120회 4교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고 어느 정도 썼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12번째, 기어의 치형 곡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하셔. 산업기계설비 기술의 기어는 뭐 모듈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던 반면에 갑자기 치형 곡선의 종류니까 뭐 사이클로드 기어 이런 건데 쉽게 쓰시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를 쳤고요. 산업기계의 산업기계 설비의 제작에 사용되는 특수용접, 미구 용접과 티구 용접에 대해 설명하시고 이거는 124의 4교시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저는 썼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교시를 보면은 신규 문제가 이제 네 문제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이 신규 문제지만은 우리가 머리를 쥐어 짜내서 소설을 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히 못 쓰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거는 제 기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쓰고 세모를 이제 겹치면 그래도 6, 70점 선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사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1교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에서 보통 7개, 8개 써야 되는데 이번 135회 산업기계 설비 1교시는 쉬운 것 같지만 약간 애매한 문제들이 세모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백지를 낼 정도의 수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현상은 너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썼으리라 생각이 들고 수차 우리가 수차의 작용은 무리의 에너지 종류에 따라 수차를 설명하신 뭐 펠턴 수차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공부하셨으면 완벽하게는 쓰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썼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축에 대해 설명하시는 되게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용도에 따른 축의 분류, 축석의식 고려사항, 축의 위험 속도 이런 것들은 썼으리라 생각이 들고 소수력 발전의 원리 및 장단점을 설명하셔. 이제 과거 유사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 내는데 전기가 이제 좀 항상 여름철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의 소수력 발전을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출제가 됐었고 다섯 번째 산악기 설비품에서 I형 빔이 사각빔보다 역학적으로 유리한 점을 이거 설명하셔. 요거는 과거에 좀 지금 시점으로 좀 오래전에 출제가 됐는데 과거 세 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썼으리라 생각이 들고 여섯 번째 플랜트 배관의 지지장치 용도별 사용 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특징을 설명하시오. 이거는 이제 배관의 지지장치인데 이것도 120회 2교시에 유사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2교시를 보시면 그래도 네 문제를 이제 어느 정도 썼으리라 생각이 들고 어, 1번부터 6번까지 자신 있는 문제 4개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채점 안 되고요. 4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거 꼭 이렇게 많이 적어야 되냐. 뭐 시간이 되시면 적고 아니면 뭐 3번에서 뭐 추계 용도 설명하셔야 하고 이렇게 너무 긴 것들 그런 거 이런 것들은 좀 축약해서 써도 되는데 어, 다 쓰세요. 쓰세요.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시간이 모자르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교시도 보면 2교시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3교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추격 현상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문제라 여러분들 답안을 작성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추격 현상 뭐 그다음에 캐비테이션, 서징은 뭐 3종 세트로 해서 항상 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 가스 터빈의 원리 특징 용량의 용도에 설명하셔. 이 문제도 129회 3교시 외에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하셨으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 용적 절차 시방선은 건설기기수에 좀 몇 번 나왔던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좀 쓰기가 쉽지가 않았던 문제입니다. 이거는 패스하고 그다음에 4번 필터 프레스도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지만 처음 들어요. 하여튼 뭐 우리가 뭐 생과일 즙 내는 것처럼 그렇게 뭐 그런 용도 같은데 4번도 이 분야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썼겠지만은 일반적인 분들은 제조업체에 계신 분들은 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5번째 압출과 인발 공동에서 주요 결함에 대해 설명하죠. 이거는 126회 3교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유사하게. 그래서 어, 저는 세모로 쳤고요. 6번째, 반복 하중을 받는 철강제 구조물의 SN 선도에 대해 설명하고 필요 강도에 미치는 요인을 4가지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다수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하고 SN 선도 필요 강도는 항상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였습니다. 3교시를 보면은 그래도 세 문제 이상은 뭐 압출과 이발 공조의 주요 결함 이런 것까지도 적었다면은 아니면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었던 분들은 그래도 3교시까지도 괜찮았다고 보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4교시를 보면은 산업환경 기계설비 설계 일반상의 재료 품질 및 성능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규로 출제됐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스터빈 성능에 적용되는 교정곡선은 가스터빈은 좀 많이 나왔지만 이 교정곡선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발전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소형 모듈 원자로의 특징을 설명하고 대형 원전과 비교한 소형 원자로의 장점을 설명하시오. 우리가 소형 원자로 지금 많이 해외로 지금 수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뭐 300메가 킬로와트 이하는 소형 원자로인데 이것도 프렌트나 이쪽 계셨던 분들은 자기 업무니까 너무 잘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네 번째 공기의 압력, 온도, 최적의 관계에서 샤를의 법칙, 보일샤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서 이거는 예전에 기사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막상 이 문제를 던졌을 때 여러분들이 쓰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를 구성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크리프 현상, 이거는 120개 3교시에 또 출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플랜트의 설비 진단에서 표면 결함 및 내부 결함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셔. 이거는 용접의 비파괴 검사 방법을 나타낸 건데 120회 4교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4교시를 보면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보이샤를 법칙을 썼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업의 종사자 분들은 가스터빈, 성능 교정 곡선을 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기준에는 그래도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작성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냥 제 기준을 봤을 때는 평이했다.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고 평이했다 보고요. 어쨌든 간에 필기 합격자가 13명이었다는 건 제가 볼 때 한 40% 이상 제가 그 보니까 응시생이 한 30% 이상은 합격을 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 3, 4년 전만 해도 산업기계기술사 면접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어, 이번에 보니까, 작년에도 면접도 괜찮았고, 이번에도 합격자가 좀 나와서, 오히려 최근 1년 사이에는 건설기술사보다 산업기술사가 좀 더 합격률이 많이 나왔다. 최근에 건설은, 어, 합격자 0명 0명이었고, 이번에 130 출연과 이때도 쉽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산업기계설비기술사는 이렇게 좀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산업기계설비가 이제는 옛날에 발전소나 무슨 수처리시설에 했던 그런 것들 전형으로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했다면 문제 자체가 좀 버라이어티하게 좀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계 공작법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고 압연 압출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등락폭이 있습니다. 건설기 합격자가 많으면 글로 가고 최근에는 또 합격자가 없다 보니까 산업기계 설비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튼 간에 내년에 시험 보시면 여기에서 나왔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들이 비슷하게 한 20%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똑같이는 안 나오고 약간 유사하게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자들이 들어가서 여러분들 나중에 합격하시면 출제를 하시겠지만 완벽하게 신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 지난 회차 그 지지난 회차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을 해가지고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신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출제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형 원자로나 뭐 이런 것들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가지고, 내년 시험에 예, 좀 좋은 점수를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